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방청객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소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서 또 궁금하신 분들, 제가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반짝반짝 눈을 빛내주시면 더 제가 열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채용 관련 안내를 해드릴 인재채용팀의 주올림 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급해서 리모컨을 두고 왔어요. 혹시 리모컨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추운데 이렇게 3월 개강에 뭐 꽃샘추위에 좀 연애도 해야 되고 바쁘실 텐데 이 자리를 또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환하시네요. 아직 이제 시작 전이라 그런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지금 가장 알고 싶을 채용 관련 안내를 간단히 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3가지입니다. 잘 보이시죠? 앞에? 네. 첫 번째,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소위 말해 인재상이라고 하죠. 네, 그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17년에 채용에서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반기의 채용 안내, 그리고 전형 단계별 꿀팁. 네, 제가 좀 어려 보이죠? 네,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주니어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꿀팁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연습 한 20번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현대자동차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채용팀에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네. 4년이면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인데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사전 질문에 나 이 질문 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죠. 있으시죠. 굉장히 많으세요. 한 300명 정도 있으신데, 네, 거짓말이고요. 네. 한 3, 4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원자 시절에, 도대체 저 회사는 어떤 애들이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네. 네, 현대자동차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봤더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앞에 계신 도전적인 사람, 일반적으로. 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히말라야로 오른 사람일까요? 사업을 하나 크게 대박 내고 들어온 사람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와닿으시나요? 창의적인 사람입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창의적이요? 예. 그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근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S사, K사, D사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도전적인 사람이 좋다. 여러분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매우 짜증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하게 그럼 현대차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한번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숙제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백에도 써있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써있는 이 질문에 사실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는 고민을 많이 한 분입니다. 네, 아니 그냥 답을 좀 말해주지 또 고민을 해? 라고 지금 표정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그걸 통해서 좀 동기부여도 스스로 할 줄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많이 녹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기소개서 1번 문항 다 보시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듣고 싶어서요. 왜 그럼 고민을 해야 될까요? 자, 뒤쪽에 아까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신 분, 동래에서 오신 분. 그죠? 예. 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네. 정말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사실 회사 생활이 여러분 항상 핑크빛은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닐 땐 좋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내고 다니니까. 근데 회사는 돈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우리가 아까 What Makes You Move,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밤새 야근도 해야 되고, 뭐 일도 많겠죠. 고민도 많고, 뭐 상사의 스트레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내가 조금 더 이 상황에서 더 열심히 동기부여를 하고 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가고 싶은 방향, 내가 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고민을 꼭 하시고 오시길 바라는 바에서 저희가 What makes you move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의 끝이 현대차라면 우리가 꼭 찾아보고 알아보고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을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답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막 비웃으시고 너 같으면 답이 됐겠냐? 약간 이런 얼굴을 하시는데, 네. 그래도 꼭 우리 회사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를 가시더라도 꼭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어느 회사든 데리고 오고 싶은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채용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우리 현대자동차는 좀 주요하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실 거예요. 자꾸만 바꾸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집 부문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과거 개발, 플랜트, 전략 지원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2017년에는 R&D, 매뉴팩처링, 전략 지원, 소프트웨어, 디자인 5개 부문을 열었고요. 위에 세 가지 R&D, 매뉴팩처링, 전략 지원은 신입 채용. 자, 신입 채용으로 지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턴 채용? 네, 인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턴은 5가지 부문 전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부문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문항 변경입니다. 뭐 이것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1, 2, 3번으로 저희가 문항을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기술해 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번, 3번 문항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글들도 조금 봤었어요. 아, 나 지금 1, 2, 3번 과거 걸로 다 준비해놨는데 얘네 갑자기 바꿨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글들을 봤었는데 2, 3번은 같으니까 너무 노하지 마시고요. 네, 1번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본인의 스토리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저희가 도입한 게 이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글도 또 있더라고요. 이거 꼭 내야겠지. 이거 꼭 내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약간 한탄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텍스트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셀카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더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을 조금 뭐 자유 형식으로 올려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보여줄 게 없는데 나는 글로 다 보여줄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그걸 녹여주시면 됩니다. 제출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드리거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드리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텐데 손을 들고 싶은데 못 들고 계시죠? 뒤에 있는 직무 토크와 채용 토크에서 저희가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반기 채용 주요 안내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입 채용과 인턴 채용 단계별로 채용팀에서 드리는 꿀팁 같은 꿀팁 같지 않은 꿀팁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신입 채용입니다. 신입 채용. 여기 아까 신입 채용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는데, 네. 크게 5개 단계로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지원서 접수, 그 다음에 HMAT,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과하시게 되면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일정이고요. 뭐 지원 자격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채용 홈페이지나 H북을 통해 조금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H북 다 받으셨죠, 여러분? 네, 그거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진짜 밤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서 접수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여러분 증빙 가능한 내용만 꼭 적어주세요. 나중에 꼭 내놓으시고 증빙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증빙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를 당황시키시는데 증빙 가능한 내용만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면접
2차 면접을 다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거나 소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고도 여러분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시 저장만 눌러놓고 작업하시다가 최종 제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 최종 제출을 누르신 이후에 수정을 하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감을 한 다음에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최종 제출 버튼부터 누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류에서 합격을 하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HMAT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한숨이 좀 나옵니다. 저도 많은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의 경험과 그렇게 똑똑한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문제 풀고 소금물 문제 이런 거 풀고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도움 드릴 만한 말은 사실 별로 없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 유형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뭐 방도가 없습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고민해보시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찍어도 되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추실 수 있으면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푸는 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지 않고 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산, HMAT과 역사 에세이를 보시고 나면 이제 1차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1차 면접은 크게 두 가지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역량 면접, 두 번째는 직무 역량 면접. 다 아시죠, 여러분?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역량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의 팁을 좀 드리자면 핵심 역량 면접은 여러분은 스터디 하시죠? 많이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게 폐해가 뭐냐면요. 옆 사람과 내가 같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고 그런 지원자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 면접에 오시면 다 똑같습니다. 다 동아리 회장, 다 리더, 내가 리더다. 도대체 팔로워는 어디 있는 건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옆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덩달아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 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거. 나는 밥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또 사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 걸 장점으로 어필했었거든요. 회사 일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더니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됐든 여러분이 가진 그 경험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요. 그대로 우리 면접관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면접 중에 우리 회사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네가 날 감히 판단해? 약간 니들이 뭔데?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면 조금 더 긴장하시지 않고 편하게 본인의 말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면접입니다. 직무 역량 면접은 뭐 그룹 디스커션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혼자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에 유관한 그리고 전공에 유관한 그런 문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거를 좀 해석하시고 본인의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면접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리고 나서 Q&A를 받으면서 본인의 논리를 좀 방어하고 더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길 가다가도 저건 왜 저럴까?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건 이럴 거야 라고 로직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스터디했던 것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1차 면접을 끝나고 나시면 2차 면접으로 가게 되는데요.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영어 면접, 신체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는데요. 네, 생각만 해도 지치시죠? 네. 그래서 밥도 든든히 드시고 좀 운동도 하시면서 체력을 기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은 우리 회사 임원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면 만나게 될 임원, 조직의 임원분들하고 이제 편한 면접을 보시게 돼요. 종합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의 가치관, 조직 적합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직무 역량 등을 좀 물어보시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꿀팁을 드리자면 임원분들은 대부분 좀 참을성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밥을 잘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할 거면 밥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으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좀 말씀을 하시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앞을 얘기하고 저는 그래서 밥을 잘 먹습니다라고 하면 얘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그냥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자신감 넘치도록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글로벌 몇 위 회사죠? 네, 이렇게 입모양으로 말해주셨어요. 5위. 네, 5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학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뭐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점수가 높든 낮든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 면접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분들 여러분 떨지 마시라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분으로 저희가 초빙을 해왔습니다. 네, 좀 애매하게 한국말 하면 좀 부끄럽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못하는 분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1대1로 편안하게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풀어가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걸 질문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소통을, 그러니까 일상생활 대화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뭐 하이 뭐 이런 거 연습도 하시고 길 가다 외국인 보면 이태원도 좀 자주 놀러 가시고 그렇게 좀 연습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검사는 뭐 당연히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일할 수 있는 정신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술 줄이시고요. 남자분들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조금 줄이시고 운동도 좀 하시면서 몸 관리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이 길고 긴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2017년 7월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또 제 후배로 또 들어오시게 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들어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뒤에서 빨리 하라고 난립니다. 네, 빨리 할까요? 네, 빨리 할게요. 네, 빨리 하라는 거네요. 네. 자, 다음은 인턴입니다. 인턴도 사실은 큰 골조는 같습니다. 지원서를 내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이 많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하는 과정 중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성장 가능성을 어필해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가능 시점을 명확히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그냥 감으로 나 이때쯤 졸업하면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입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날짜가 다르면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얼굴이 환해지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인턴 사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HMAT에서 역사 에세이를 별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을 묻는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주간의 인턴 실습 동안 저희가 그것들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도 뭔가를 또 면제해 줍니다. 직무 역량 면접을 좀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7주간 신나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보여주실 그 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면접 시에는 직무 역량 면접 보지 않겠습니다. 핵심 역량 면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요, 인턴 실습을 7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사하시면 배치되게 될 팀이나 실 안에 소속돼서 7주간의 개인이나 그룹 과제들을 하시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잠깐 왔다 갈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선배들도 좀 괴롭히시고 좀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현대차의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사람들, 일, 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조금 판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턴분들은 그런 기회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 실습 생활 동안 진행한 과제들은 이제 과제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의 7주간의 생활 그리고 과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우수자에 한해서 채용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채용 토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저는 빠르게 마치 아웃사이더가 된 것처럼 빠르게 랩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3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전 아쉬움이 있지만 또 나머지에 있는 채용 토크 때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 선배로서 그냥 조언 아닌 조언 뭐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그 과정이 우리 회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회사도 지원을 하실 거고
있고 과정 중에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을 텐데 과정 중에 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는 항상 지치고 힘을 안 내도 돼요. 여러분 뭐 꼭 힘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힘든 날에도 그냥 내 마음은 항상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채용 토크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